자, 테슬라면은 자율주행에서 제일 잘하는 거 아니었어?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최근 발표된 자료들을 보시면 이제 테슬라가 팔로워스에 해당되면서 이제 전체적인 자율주행 기술 종합 순위에서는 16위를 차지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명을 맛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자료가 한 5년 전부터 계속해서 돌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이렇게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느냐? 이 자료들의 진실은 무엇이고, 최근에 나온 테슬라 FSD 로드맵은 10월 10일 날 발표될 로보택시 어떤 상관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자율주행에서 최저점을 받은 테슬라, 그 이유가 이 장표에서 드러나는데요. 자율주행 중 인간이 개입을 해야 되는, 그래서 자율주행이 끊기는 걸 우리가 이제 디스인게이지먼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9마일당 킬로미터로 바꿔보면 14km를 달릴 때 한 번의 개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보시면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는 17,000마일당 한 번의 개입, GM 크루즈 같은 경우는 무려 95,000마일, 그러니까 14만 킬로를 달렸을 때 한 번의 개입이 일어난다. 이 수치만 갖고 봤을 때는 GM 크루즈의 자율주행은 거의 완벽한 수준이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이거 뭐 쓰레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레벨 2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ADAS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서 테슬라는 10위를 차지했어요. 이 정도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자율주행은 테슬라가 최고 아니었냐? 그런데 진짜 이 자료만 봤을 때는 GM 크루즈나 구글의 웨이모 등 기존의 자율주행 회사들이 더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도 이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좀 이해합니다.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21%밖에 안 올랐고, 인텔에서 분산, 모비라이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무려 57%라는 하락을 거뒀어요. 아니, 자율주행만 된다면 사실 주가는 더 올라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중국에서조차 이미 로보택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대 시범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국 로보택시 타임라인 보시면 이미 많은 도시에서, 중국 최고의 대도시들에서 대부분의 지역에 로보택시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라이센스가 발급이 되고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해요. 야, 그러면 중국 자율주행이 세계 최고다, 이런 소식 혹시 뉴스에서 들으신 적 있나요? 물론 중국의 자율주행 레벨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지만 아직 테슬라나 웨이모, 크루스에 비하면은 약간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들 이제 진실이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도대체 로보택시는 누가 잘하는 거냐? 혹은 자율주행은 누가 더 잘하는 거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디스인게이지먼트, 자율주행 중 개입의 빈도는 사실 다른 회사별로 비교할 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 AI가 자율주행 중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벨 2입니다. 아직까지 운전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가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핸들도 잡도록 돼 있고요. 물론 완전 최근 FSD에서는 손을 떼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테슬라는 레벨 2입니다. 여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뭐 쉽게 말해서는 책임 소재와 규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건 이 회사별로 디스인게이지먼트를 비교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운전 중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자율주행을 해제하느냐는 그 기준이 천차만별일 수가 있어요. 어떤 자동차 업체에서는 상당히 센서티브하게,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야, 너 네가 운전해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반면에 어떤 업체에서는 진짜 사고가 나서 박살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디스인게이지먼트를 안 주는 회사도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자율주행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고 약간 공격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수준을 이 디스인게이지먼트로 비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웨이모나 크루즈가 자율주행을 좀 더 높게 평가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웨이모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진 구글 맵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실시간 교통 정보 시스템이나 HD 맵, 그 다음 이제 신호 정보 체계까지 이런 모든 부분과 차량이 상호작용하는데 그 이의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이게 미국 전역은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소수의 지역만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또 지오펜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좁은 지역에 한해서는 상당히 안전하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업체의 장점이 뭡니까? 라이다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카메라만 사용하는 것보다 라이다를 같이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웨이모에 달려있는 이 라이다 하나 가격이 지금 수천만 원대거든요. 그만큼 돈을 들였으니까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웨이모와 크루즈의 로보택시 서비스는 상당히 안전하게 운행을 해요. 실제로 이거 외국 테스터들이 많이 영상을 올렸었는데, 저는 이제 김한용님 모카 채널에서 올린 1년 전에 영상을 봤는데, 이제 똑같은 목적지를 찍었을 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덜 가고 10분 정도 시간이 걸린 반면에 이제 크루즈 같은 경우는 3.5마일을 가고 17분의 시간이 걸렸어요. 김한용님이 정리를 잘 해주셔서 이 자료를 썼지만, 뭐 다른 유튜버들을 비교해봐도 테슬라가 아닌 자율주행 차들은 엄청나게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무도 없어도 이렇게 스탑 표지판이 나오면 무조건 멈춘다든지 상당히 보수적인 운전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을 요약하자면 이제 구글과 웨이모의 로보택시가 왜 잘 작동되고 있냐? 테슬라에 비해서 이 개입 빈도, 디스인게이지먼트 빈도가 현저히 적은 이유는 첫 번째로 상당히 보수적이고 안전한 운전을 한다는 거고, 두 번째로 아주 좁은 지역을 잘 학습시켰다. 캘리포니아 특정 도시들에 한해서만 잘 작동되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세 번째로 라이다와 같은 상당히 비싼 장비들을 잘 이용했기 때문이던데, 테슬라는 이와 반대되는 특성을 갖고 있죠. 일단 대당 가격이 상당히 싸고요. 한정된 지역만 운행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디에 갖다 놔도 사람처럼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게 바로 엔드-투-엔드 뉴럴 네트워크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운행 같은 경우도 로보택시는 살짝 답답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테슬라는 상당히 스마트하게 움직여요. 이 부분에서는 누가 좋다 아니다를 따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더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구글과 웨이모의 로보택시가 별로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상당히 발전한 기술, 다른 경쟁사들보다 압도적인 로보택시 기술이 있다. 그런데 이 접근 방법이 옳은가, 그리고 이 수익성이 나는가 입장에서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건 최근에 있었던 이슈인데, 크루즈와 웨이모의 로보택시 모두 다 안전사고가 있어서 영업 중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로보택시라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럼 로보택시 성능이 어느 정도가 돼야지 제대로 운행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 탑승자가 목표까지 가는데 얼마나 개입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디스인게이지먼트 빈도가 낮은가, 이게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주행 중 사고율이 낮은 게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언젠가 정립이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이런 명확한 지표들이 없다 보니까 각 회사들의 로보택시나 자율주행 기술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아마 조만간 자율주행 기술의 레벨을 비교하는 조금 더 정량적인 지표가 등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입 빈도, 디스인게이지먼트 빈도는 기업 간 비교가 아니라 기업 내에서 얼마나 과거에 비해 좋아졌냐를 판단할 때는 꽤나 도움이 많이 되겠죠. 지금 보시는 건 이제 테슬라 12.5 버전, 이 12.5 버전에서는 엄청나게 개입 빈도가 낮아졌어요. 아까 전에 봤던 자료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9마일당 한 번을 개입을 해야 됐었다라고 나오는데, 일단 지금 기준으로는 대략 700마일당 한 번의 개입 정도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고속도로랑 시내주행 스택을 통합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고, 어쨌든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수준이 확연히 좋아지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최근에 테슬라 AI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제 9월 24일 날 12.5.2 버전에서는 이 개입이 무려 3배 가까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추 한 2000마일당 한 번의 개입 정도가 발생을 할 거라는 거고요. 10월에 나올 버전 13 자율주행에서는 이제 6배 가까이 더 늘어나는 대략 4000마일당 개입 한 번, 그러니까 한 6000km당 한 번의 개입이 일어난다는 거겠죠. 그것 말고도 이제 자동차를 부르면 오는 스마트 서먼 기능과 사이버 트럭에도 FSD가 추가되고 오토파킹이 추가된다. 그리고 25년에는 중국과 유럽에서 FSD를 런칭할 것이다. 와, 이거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 생각보다 법적 규제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곧 세계 전역에서 FSD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테슬라의 FSD 기술이 나날이 다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사용자들의 후기뿐만이 아니라 수치상으로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회사들의 드라이빙 마일리지를 비교한 결과 이제 테슬라는 현재 거의 22억 킬로미터를 주행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제 다른 곳은 이제 수백만에서 수천만 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무래도 이 데이터의 양에서는 그 어떤 기업과도 차별화가 되고 있어요. 아마 그 모든 기업을 다 합쳐봐야 테슬라 자율주행 거리만큼 못 따라올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율주행 데이터를 처리하는 AI 반도체 역시 xAI가 10만 개, 단일 훈련 클러스터로는 거의 지구 최강급의 컴퓨팅 파워를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는 데이터도 있고 컴퓨팅 파워도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FSD 성장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과연 근미래에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아니 오히려 사람이 운전하면 안 되는 그런 SF 소설 속의 모먼트가 과연 올까요? 아니 분명 올 것 같기는 한데, 이거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의견도 있으실 거고, 이미 왔다라는 사람도 있으실 거고,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